곧 태어날 아가를 위해 태아보험을 알아보는 예비 엄마 아빠분들,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설계사마다 추천하는 특약이 전부 다르다 보니 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태아보험은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선천적 질환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건데요. 당연하게 보장은 든든히 구성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보험료가 높으면 그건 또 그거대로 엄마 아빠한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가한테 딱 맞는 태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선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이 담보가 성인이 되어서도 필요한지 아닌지. 두 번째, 이 보험료 납입기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떤 보험이든 가입할 때 기준을 세우고 가입하면 적절한 보험료로 보장은 만족스럽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태아보험은 어린이 보험에 선천적인 질병, 상해를 보장하는 태아 특약을 추가한 보험을 말하는데요. 유일하게 기왕력을 보장해주는 몇 안 되는 보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예비 부모님께서는 곧 만날 우리 아가를 위해 태아 보험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대로만 준비하면 가입 잘했다고 맘카페에 소문낼 수 있는 태아보험 최신판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최소 보험료는 25,000원으로 내 여력에 따라 25,000원부터 그 이상의 보험료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 태아 추천 플랜은 출생 후 보험료 약 38,560원에 맞췄는데요. 필수로 포함하는 특약은 그동안 보험 해결을 통해 태아보험을 가입하셨던 선배 부모님들에게 가장 청구가 많았던 항목들과 건강, 의학 및 통계 자료를 세밀히 검토해 쌓은 우리만의 데이터를 근거로 선정했습니다. 이렇게만 구성하시면 막막했던 태아보험으로 답답했던 예비 부모님의 속을 뻥 뚫어줄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주계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계약은 상해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상해로 인해 충분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정도를 보장해주는데요. 손발톱, 머리카락을 뺀 모든 부위를 포함되고 정신장애, 행동장애도 보장할 만큼 폭넓게 보장되는 특약입니다.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 지급률은 3% 이상 붙어있는데요. 태아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상해 후유장애의 특약은 지급률이 낮을수록 소비자에겐 유리합니다. 간혹 50% 이상, 80% 이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땐 내 장애율이 50% 이상일 때부터 보장해준다는 의미로 49%, 40%일 때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율이 제일 낮은 3%로 가입하셔야 하고요. 물론 태아보험 주계약은 관련이 없습니다. 보장되는 방식은 가입 금액의 후유장애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건데요. 1억 원의 기본 계약을 가입을 했고 내가 교통상해로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애 15% 받았다면 1억을 곱하기 15%인 1,500만 원을 보장받는 방식인 거죠. 진단비처럼 한 번 받으면 사라지는 소멸성이 아니고 신체 부위에 따라 똑같은 산출 방식으로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납입면제 담보인데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해 지급률 50% 이상 또는 유사암을 제외한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중대한 재상불량성 빈혈, 양성 뇌종양의 진단 확정되었거나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특약입니다. 납입면제는 해당되는 질병에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후 보험료 납부가 면제가 되는데요. 내가 20년 납을 가입하고 1년이 지난 뒤 암 진단을 받았다면 남은 19년치 싸그리 면제받게 되는 거죠. 물론 보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런데 만약 암은 암인데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인 유사암에 진단되었을 땐 남은 보험료의 절반가량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납입면제뿐만 아니라 납입 지원 혜택도 추가해 두었으니 최소한 큰 질병에 진단되었을 때 보험료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지금부터는 상해 시 보장되는 특약을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골절진단 담보, 골절진단 치아파절 제외 담보입니다. 실금을 포함한 작은 골절이라도 진단만 받으면 1사고당 30만 원을 지급받고 치아파절을 제외한 골절은 추가로 20만 원을 총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가가 소파에서 떨어져 팔에 실금이 났어도 50만 원, 자연분만 도중 쇄골 골절에 진단되었어도 50만 원 받고요. 단 치아파절의 경우엔 골절진단 담보 30만 원만 받게 되겠죠. 이번에는 화상진단 담보인데요. 아가들은 피부도 연하고 호기심도 왕성하다 보니 새로운 물체나 자극에 대해선 꼭 만지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특약은 우리 아가가 뜨거운 물체를 만져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진단된 경우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은 표피 전층과 진피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로 얕은 화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물체를 만졌더라도 성인과 달리 피부가 연하다 보니 작은 자극에도 상처가 남을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태아 보험에 꼭 추천드리는 특약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상해 입원 일당인데요. 질병 입원 일당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긴 해도 태아 보험에서는 함께 구성하기 좋은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엔 작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특히 뼈도 약하고 성장 발육이 더딘 아이들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먼저 상해로 입원한 경우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180일 한도로 매일 5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매일 5만원씩 180일이니까 총 900만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 경우 추가로 5만원을 30일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만일 우리 아가가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면 1일부터 30일까지는 10만원, 31일부터 180일까지는 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세 번째,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 때 20만원을 30일간 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역시 우리 아가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다면 3개 특약 모두에서 30일간 지급받아 1일부터 30일까지 30만원, 31일부터 180일까지는 5만원을 받게 되겠죠.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인데요. 상해로 흉터 성형수술을 받았을 때 안면부 1cm당 30만원, 상하체는 1cm당 1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단 상하체는 3cm 이상부터 계산되어 지급되니 이 점 주의 바라고요. 최고 1,800만원 한도로 보장되는 특약이고 미용 목적은 당연히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반면 상해로 흉터가 남아 변연절제술, 근육봉합술, 흉터 제거, 레이저술 등을 받았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어떤 수술이냐가 아닌 어떤 목적에 따라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죠. 상해 1호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성인보험에서의 1호종 수술비 특약과 동일한 방식인데요. 수술의 기법과 난이도에 따라 간단하고 빈번한 수술은 1종부터 2종, 비관절 수술은 3종, 어렵고 복잡한 수술은 4종부터 5종으로 보장받습니다. 5종 기준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되네요. 지금부턴 질병 관련 담보들인데요. 먼저 태아보험에서 정말 중요한 별이 5개짜리 질병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상해 후유장애와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인해 영구적인 정신 또는 신체 훼손 시 가입 금액의 후유장애 지급률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받는데요. 제가 이 특약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선천적인 질병 때문입니다. 신생아 때 갖고 태어날 수 있는 뇌성마비부터 다운 증후군, 사지결손 등 엄마 뱃속부터 가지고 태어난 질병 모두를 보장되고 5천만원 가입금액 설정 시 보험료도 약 385원밖에 안 하는 만큼 가성비 좋은 특약 중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0세부터 14세에 발병률이 제일 높은 백혈병, 뇌 및 중추신경계, 비호지킨 림프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아가가 백혈병이나 비호지킨 림프종에 걸리면 암 진단비 1억원, 특정암 진단비 3천만원,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5천만원, 총 1억 8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간혹 일반암 진단비 1억원이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정암,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보험료가 1,420원 밖에 안 합니다. 1,420원이면 8천만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가성비 특약이라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재진단암 진단비인데요. 사실 성인보험에서는 해지하라고 말씀드린 특약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보험에서는 꼭 필요한 특약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재진단암 진단비는 2년 뒤에 완치되거나 2년 뒤에 완치되지 못하고 잔존암이 남아있거나 첫 진단 후 2년 이상 암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2천만원을 보장해주는 특약인데요. 첫 진단 후 2년 후 잔존암이 있으면 2천만원, 또 2년 뒤 아직도 잔존암이 남아있으면 2천만원, 이런 방식으로 연속성 있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 전이암 진단비도 추천해드리는데요. 전이암 진단비 역시 성인보험에서는 꼭 해지하라고 말씀드리는 보험 중 하나죠. 그런데도 태아보험에서 전이암 진단비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영유아들은 체력도 약하고 치료 시 부모의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한데요. 부모 중 한 명이 연차, 휴직, 퇴직 등의 경제소득에 지장이 생기며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해진 전이, 재발, 잔존 시 재진단암, 전이암 진단비를 구성해두면 한시름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뇌 관련 진단비인데요. 성인과 달리 태아보험은 특정 질환만을 위한 타겟팅이 필요합니다. 바로 신생아 뇌출혈인데요. 신생아 뇌출혈은 미수가 저체중아에서 발병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인 뇌출혈, 뇌졸중 등과 달리 진단비 가입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어요. 뇌졸중 진단비는 뇌혈관 진단비
진단비 등 가입 금액의 2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유사암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봐야 하는데요. 따라서 뇌졸중,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렇게 중복해서 가입해 두시면 신생아 뇌출혈 시 각각 2천만 원의 20%인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태아보험 자체가 오직 태아부터 30세 성인이 되기 전 취약한 질병을 중점적으로 가입해야 하니 성인보험과 설계 방식과 목적 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심장진단비인 허혈심장질환 진단비인데요. 제 경험상 신생아 및 영유아에서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정, 빈맥 등의 증상이 나타날 확률은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해두라 말씀드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인시까지 필요한 특약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혹시 모를 다른 질병에 의해 향후 가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른 혈관 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엔 성인시까지 필요한 허혈심장 질환 진단비를 가입할 수 없을 테니까요. 미리 준비해 두시는 편이 낫겠죠. 이번에는 오직 어린 아이일 때 필요한 질병에 대한 담보들인데요. 먼저 뇌성마비 진단비 2천만 원입니다.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중, 출생 후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뇌병변에 의한 발생하는 운동기능 장애를 총칭하는데요. 뇌성마비는 운동기능 장애이기 때문에 재활 과정에서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할 겁니다. 제 경험상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받을 때마다 아이와 꼭 붙어서 케어해주는 부모님은 항상 본 것 같더라고요. 아이의 재활에 전념하기 위해 소아암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뇌성마비 진단 담보도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실무상 요즘 청구가 정말 많은 수족구 진단 담보입니다. 수족구 진단 시 30만 원 지급해주는데요. 면역력이 약한 시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전염돼서 청구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1년에 한두 번 유행하는 시기에 있는 만큼 미리미리 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다만 보장 대비 보험료가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요. 따라서 어릴 때 가지고 계시다가 수족구 위험도가 낮아질 때만큼 아이가 성장했다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거나 중학교에 입학했다면 이 특약은 삭제하는 방법으로 보험료 절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번에는 로타바이러스 장염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속칭 RSV 감염 시 각각 30만원, 10만원이 보장되는 특약인데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5세 이하 소아가 설사 증세로 입원했다면 그중 3분의 1은 로타바이러스 관련이 있다고 할 만큼 소아 설사 증상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로타바이러스인데요. 발병 확률이 높은 만큼 대비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RS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만 2세까지 거의 모든 소아가 감염될 정도로 감염력이 높다고 하는데요. 성인은 가벼운 감기로 끝나는 바이러스지만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겐 중증으로 심해질 수 있고 5세 미만 아동에게서 입원율이 높은 질병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놀이방처럼 사람이 많은 환경에서는 감염률이 높아진다고 하니 우리 아이가 극강 이 성향으로 활발하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질병 입원 일당인데요. 역시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먼저 질병으로 입원하고 1일부터 30일까지 하루에 1만원씩 지급해주는 특약과 1일부터 180일간 하루에 5만원씩 지급해주는 특약이 있는데요. 어떤 병에 입원했든 1일부터 30일까지 하루에 6만원, 30일부터 180일까지는 하루에 5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면 1일부터 30일간 6만원에 4만원을 더한 10만원씩 31일부터 180일간 동일하게 5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겠고요. 상급 종합병원 1인실이라면 1일부터 30일까지는 질병 입원 일당 30일 담보 1만원, 180일 담보 5만원, 총 6만원의 종합보험료 1인실 담보 4만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담보 20만원 합쳐서 하루 30만원을 1일부터 30일간 받고 31일부터 180일은 5만원씩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인실의 특실인 경우엔 실손보험으로 충분한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준 병실 차액 50%에 10만원의 한도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1인실에 50만원이고 기준 병실 7만원이라고 한다면 50만원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50만원에서 기준 병실 7만원을 뺀 43만원의 절반으로 계산한다는 거고요. 그럼
43만원의 50%인 22만 1,500원이 계산되는데요. 어차피 한도가 10만원이라 결국엔 10만원만 보장되고 끝입니다. 1인실 특실이 50만원이든 30만원이든 10만원까지만 보장되고 나머지는 사비 지출이라는 거죠. 성인의 경우엔 웬만한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성인 보험에서는 그닥 추천드리는 보험은 아니지만요.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고 청결 위생 문제로 다인실을 쓰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특약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역시 아이가 성인이 되었거나 위험성이 나아졌을 때 해지하거나 보장을 줄여서 보험료 관리를 해주시면 효율적으로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한 수술, 다빈도 수술 등을 포함한 수술비 보험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질병수술비 담보인데요. 혀 유착증을 제외하고 선천 이상 포함 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한 질병당 4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질병수술비 특약은 포괄주의 성격으로 일부 면책사항을 제외하고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인데요. 단 큰 규모의 수술 시엔 보장 한도가 부족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6종 수술비 특약을 추가하는데요. 상해 1호종 수술비와 마찬가지로 수술 기법과 난이도에 따라 간단하고 쉬운 수술은 1종부터 2종, 비관절 수술은 3종, 관열, 암, 장기 이식 수술 등 어렵고 복잡한 수술은 4종, 5종으로 분류해 차등 지급해줍니다. 또 다발성 선천 이상 질병에 의한 수술은 6종으로 10만원씩 지급해주는데요. 다발성 선천 이상 대상 질병으로 앞서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면책사항이 있던 혀 유착증을 포함해 배설증,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부위계, 음낭수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혀 유착증을 제외한 나머지 선천 이상 질병들은 질병 수술비로도 40만원을 추가해 총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겠네요. 여기에 일반 선천 이상 수술이 아닌 특정 선천 이상 질병으로 인한 수술 시에 200만원이 보장되는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도 추가했는데요. 이 담보는 태아 특약으로 임신 22주 6일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는 태아 특약 중 하나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 다발성 선천 이상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구순열, 구개열, 심방, 심실, 중격, 결손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9세 이하 10대에서 수술 빈도가 많은 서해 및 대퇴 허니아 수술, 편도 절제술, 충주 절제술 등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가성비 특약도 준비했는데요. 호흡기 관련 질병부터 자녀 10대 질병의 소아탈장 수술, 충수염 맹장 수술이죠. 여기에 사시 수술 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실, 중격, 결손 등에 의해 심장 수술을 받았을 때도 보장되는 담보를 추가했는데요. 심장 수술은 9세 이하 다빈도 수술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빈도가 높은 수술 중 하나라서 꼭 추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 기억에도 어린 시절 심장 개형 수술을 받았던 학교 친구가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심장병으로 인해 개형 수술을 받았을 땐 300만원을 지급하고 시술을 받았을 때 200만원을 지급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중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는 태아 특약으로 22주 6일이 지나가면 가입할 수 없는 특약이에요. 다음은 응급 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진료비를 보장하는 응급실 내원 진료비 담보인데요. 어린아이들이 갑작스러운 고열로 헐레벌떡 응급실을 다녀오셨던 적 어린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 경험하실 겁니다. 저도 새벽에 갑자기 아이가 고열에 끌어올라 응급실에 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의 심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이 특약은 만약 갑작스러운 아이가 응급실에 방문했을 때 3만원을 지급해주는 특약입니다. 보장한도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특약은 언제든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특약은 선택 특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또 태아 특약입니다. 8대 장애 진단 장애, 심한 장애 담보인데요. 8대 장애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말하고 이 8가지 장애 중 하나에 진단되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선천적인 장애도 보장되는 태아 특약으로 장애 시 500만원, 심한 장애 시 100만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청구를 했던 아이 중 언어치료를 받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어치료는 말코드 판정을 받는데 이때 실손에서도 비급여로 보장이 가능한데요. 만일 F코드로 진단받게 되면 실손 비급여 치료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거죠. 반면 8대 장애 진단 담보로 질병 코드와 무관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R코드든 F코드든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장애 출생 1.3 담보입니다. 역시 태아 특약이고요. 심방, 심실, 충격, 결손, 대동맥 혈관의 선천기형, 사경, 폐동맥판 및 삼천판의 선천기형, 대동맥판 및 승모판 기형 진단 시 1종으로 30만원 지급되고 다지증, 구순열, 구개열,
뇌출혈, 뇌, 기타 선천 기형은 2종으로 200만원 지급됩니다. 또 사지의 감소결손, 다운 증후군 등은 3종으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죠. 선천장애 출생담보 모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질병의 진단만 되어도 보장되는 만큼 청구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사경과 사도증을 헷갈리셔서 선천장애 출생 1종 담보로 보장되지 않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도증은 선천장애 출생 담보로는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선천 변형 두상 진단 담보로 보장되는데요. 이 특약을 준비해 주셨다면 사도증 진단 시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아 특약인 저체중아 입원 일당 담보인데요. 만약 우리 아이가 2.5kg 이하로 미숙아로 출생해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했다면 3일째부터 하루 5만원씩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신생아 질병으로 입원 시 하루에 만원씩 지급해주는 특약도 추가했는데요. 120일 한도로 만원씩이니까 총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태아 특약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맘카페에 소문낼 수 있는 태아보험 최신판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만 구성하셔도 출생 전 보험료 73,840원, 출생 후 보험 38,560원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태아보험을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특약에 따른 만기를 다르게 설정한 방법인데요. 태아보험은 질병 입원 일당처럼 어렸을 때만 필요한 특약이 있는가 하면 암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필요한 특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 시기에 필요한 특약은 20세 만기로 설정을 하고 성인 때까지 필요한 특약은 30세 만기로 설정하면 보험료도 절감하면서 특약의 목적과 부합하는 설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험에서 한 번 계약을 하고 나면 특약을 추가할 수는 없어도 삭제하거나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태아보험으로 가입한 플랜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아이가 30세가 아니라 평생 이 보험을 갖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계약을 전환해서 30세를 100세 만기로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계약 전환으로 만기를 늘리면서 성인이 되어선 불필요한 태아 특약 및 다른 특약들을 삭제함으로 보험료를 절감하면서 보장을 늘리는 방법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은요, 과하게 드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보험 시장은 계속 변하고 있고 지금은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보장하는 새로운 상품도 자주 나올 텐데요. 태아보험의 목적은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혹시 갖게 될 선천적인 질병과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출될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이 목적이 사라지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특약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괜히 이것저것 다 가입해서 보험료만 높이지 마시고 그 시기에 꼭 필요한 특약만 구성해서 효율성 위주의 태아보험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보험회계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전체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까지 관리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